해외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이라며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들뜬 마음에 선물을 열어봤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성의 긴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사흘 뒤 발신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 카톡이 왔습니다. 남편의 불륜 행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카톡에는 상대 여성이 임신했음을 보여주는 대화까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낸 여성의 정체, 다름 아닌 배우 한하경 씨였습니다. 2005년 드라마로 데뷔해 미인 대회에 출전하면서 얼굴을 알렸고 연예계에서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BJ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아내는 하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자, 배우 한하경 씨. 그 사람이 누군데 나 몰라. 뭐 이런 것까지 또 알려주려고 준비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인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다소 뻔뻔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누군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배우 한하경 씨 지난 2005년에 드라마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미스 월드 유니버시티에 출전해서 우정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각종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연예계 활동은 하지 않고 BJ로 전향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한하경 씨가 지난 2021년 12월에 부산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해 4월에 베트남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 유부남이었던 이 남성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은 이혼한 뒤에 한하경 씨랑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의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자, 아내가 이혼을 거부했다는 건데 자, 아내의 촉은 또 형사보다 무섭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뭔가 이게 느낌이 있었다면서요. 뭐 같이 사는 사람의 모습, 눈동자 하나만 봐도 당연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아내와 남편의 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샤워를 딱 합니다. 샤워를 하고 바깥에 나오는데 등 뒤쪽에 이렇게 핥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야 등 뒤에 왜 이렇게 핥혔어? 이러니까 강아지가 핥혔는가 봐. 강아지가 핥힌 거와 사람이 이렇게 끌걷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그 부인은 알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는데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출장을 갔다 오는데 가방을 2개 탁탁탁탁 들고 와요. 그래서 가방을 탁 주는데 그 가방 안에 보통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긴 머리카락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 1개 있으면 괜찮은데 2개, 3개, 4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남편이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띠르르릉 울리는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받아봅니다. 받아서 여보세요 이러는데 반대편에서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이거 뭐야 이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 아니 내가 발신자 번호 지금 안 나와서 전화 받았는데 거기서 아무 소리를 안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의 눈동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순간적으로 동공이 지진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도를 확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답니다. 아내에게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에 담긴 내용과 사진을 보고 그 아내분은 그냥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초음파 사진. 초음파 사진이라는 건 아이의 어떤 사진, 이 초음파 사진을 이 아내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 문자 보면 같이 있어서 좋았다, 사랑해 이런 문자. 또 그리고 이 초음파 사진 공유를 하면서 출산 예정이 언제고 베트남 아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고요. 아내가 결국은 이 카톡을 보면서 결국 남편에게 추궁을 합니다. 예. 이거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진까지 받았는데 외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 사실 너무 정확한 증거기 때문에 외도하는 거 맞다라고 시인을 했고요. 외도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배우 한하경이다라고 말했고 SNS를 찾아보니까 남편하고 이 배우 한하경 두 사람이 외국 갔던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내분은요 남편한테만 계속 추궁을 했을 뿐 또 그 상간 여인 한하경 씨에 대해서는 그 뭐 어떤 연락이 와도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도 한하경 씨는 끈질기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문자 내용, 반응을 안 하니까 문자 그 내용의 수위도 점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분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문자 한 통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내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자궁도 안 좋아서 불임이라 임신도 못한다고 했고, 근데 자기는 그리고 이제까지 여자 중에 자기가 최고라고도 했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남편 관리 못하니까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애 낳자고 하지 않았겠냐. 관리 똑바로 해라. 그 말을 듣고 어떠셨어요, 심정은? 저 그때부터 이제 정신과 계속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아,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이 그 한하경 씨 같은 경우 저런 그 문자를 갖다 보낸 이유가 그 남성과 같이 이 그 자기가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아라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뭐 감당이 안 되니까 낳지 마라, 지워라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좀 삐걱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한하경이라는 사람 하씨가 이 그 본 부인에게 저 문자를 보낸 거죠. 그거 보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으신가 봐요. 밖에서 남편이 사고 친 거 뭐 좀 일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당신이 내 입장 같으면 그냥 지나가겠냐.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신은 자궁도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을 갖다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나를 임신을 시켰으면 뒤처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의 어떤 자존심을 그냥 아주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밖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남편 관리 좀 똑바로 해라. 아까 어떻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상황이고 통상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주 나쁘게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둘이가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지금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했던 그 흔적이 이 문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일단 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어요. 그 한하경 씨도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일단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4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락한 데에 대해서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또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뿐이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차례 더 입장을 냈는데 증거 없는 소문들이다. 저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고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한하경 씨는 사이가 틀어진 뒤에 그 남성과의 사이가 틀어진 뒤에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자, 일단 유부남인 걸 몰랐더라면 지난해 4월 그 유부남인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는데요. 앞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 베트남 베이비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혼하고 베트남 이민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나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입장이 좀 낮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혼하고 베트남 이민 가자 이 얘기 나온 거는 이미 유부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바람 혼자 피는 거야? 남편 얘기는 왜 안 해? 그 제일 나쁜 놈인데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아내는 이 한하경 씨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아내분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한하경이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한 말이 있는데요.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혼하고 온다는 말을 믿고 아이까지 임신을 해서 그랬는데 뭐 저 하늘로 보내야만 했고 자기는 많이 힘들다. 현재도 그 카톡 프로필 있잖아요, 한하경. 네. 제가 볼 때는 그 임신사 그 초음파 사진이 떠요.
아, 예, 멀티 프로필.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서를 구해도 쉽지가 않았을 건데, 정말 멀리 가는구나. 야, 멀티 프로필이라는 게 딱 지정한 그 해당 인물한테만 노출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초음파 사진을 해놨다. 이건 그러면 거의 막 보란 듯이, 아, 이거 조금.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 하 씨가 임신 중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임신 중단을 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자기 주체로서 임신 중단, 그거는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미안한 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초음파 사진을 이 아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의 남편 아니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상간을 해서 이렇게 임신했던 사실 나의 남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렇게 한하경 씨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많이 질타를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뭐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재판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 아내 입장에서 한하경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달에 이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제 재판이 결과가 났어요. 어허. 결과는 절반 1,500만 원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지금 떨어졌는데 아마 이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 일부 승소밖에 안 돼서 좀 아쉽다라고 하긴 해요. 그래서 한하경 씨가 과연 죄를 뉘우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2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편이란 자는 도대체 언제 얘기할 거냐?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판 날짜에 그 아내분이 이혼 결심하셨답니다. 그런데 재판 날짜에 오지 않으면서 이게 취소가 됐대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요. 이 남편이란 자는 해외에 있답니다. 계속 뭐 아내분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데 일단 협의 이혼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외에 가서 이 상황을 계속 뭐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저는 이 남편도 못지않게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